여러분들 다 피부과 요즘은 다 한 번씩은 가보셨을 텐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피부과 가서 저렇게 피부 좋아졌는데 왜 나는 별로 효과 없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좋으신 분들, 우리 청담동 피부과에서는 어떤 시술 하는지, 피부 관리하는 시술하는 이런 루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피부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고민하는 부분과 실제로 내 피부가 어떤지는 약간 그 차이가 좀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료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료를 보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히스토리를 사소한 거라도 좀 자세하게 원장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피부 특징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계로 판단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사실 기계로 측정하는 거는 그날의 수분도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비로 측정하는 거는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장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평소에 내 피부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내 피부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진료를 보는 것이 내 피부를 좀 깨끗하게 하고 피부과에 오셔서 좋은 시술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시작입니다. 저희 병원에 꾸준히 오시는 분들의 피부 루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드리니까 똑같은 시술 토닝 10번, 아쿠아필 10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거 3번 하시고 요거 하셔서 어떻게 하세요라고 해서 조금 복잡하게 프로그램을 좀 짜드리는데 근데 여기에도 저희가 짜는 다 규칙이 있고 그 폼이 있습니다. 섹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공, 두 번째는 수분, 그리고 세 번째 미백, 네 번째는 탄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 4가지 섹션을 그 피부 상태에 맞추어서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할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공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피지가 모공에 껴있으면 안 되겠죠. 모공이 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모공에 껴있는 노폐물과 피지입니다. 그래서 모공 케어를 할 때는 레이저나 스킨 부스터 당연히 추천드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모공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그래서 아쿠아필이라든지 아피니트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필 제품을 이용해가지고 과도한 피지와 노폐물 다 정리해서 모공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첫 시작이고요. 깨끗한 모공에 레이저를 쏘든 주사를 하든 해야 그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입니다. 깨끗하게 정리한 모공을 뭘로 채워야 될까요? 수분을 채워야겠죠. 모공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집에서 사실은 코팩 같은 거 하시면 모공 늘어진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깨끗하게 정리는 다 하고 문질러서 빼고 다 했지만 이걸 수분으로 딱 채워서 모공을 조여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 모공에 또 새로운 피지가 차면서 이 모공 관리에 도움이 오히려 안 될 수가 있어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모공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는 수분을 콱콱 채워서 과도한 피지가 분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피부의 그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고 필링을 했다고 하면 겉에 있는 피부 스킨 베리어층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되는 게 수분 관리입니다. 이렇게 수분 관리를 할 때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거는 단순히 수분뿐만 아니라 영양성분, 성장인자를 같이 침투해주는 셀핏 시술 아니면 아기 주사 이런 시술도 많이 하고 마찬가지로 물광 주사라든지 스킨 리바이브 같은 스킨 부스터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또한 이뿐만 아니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살짝 피부를 자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영양성분을 넣어주는 것도 모공을 확 조여주고 수분을 좀 더 침투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시술로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또 피부가 좀 너무 예민할 경우에는 이렇게 무리하게 시술을 하는 것보다는 LDM 시술을 한다거나 셀핏 아토피 시술을 통해서 저자극으로 좀 수분을 피부 진피층까지 깊숙이 침투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백인데요. 미백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얼굴을 환하고 하얗게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서양인과 다르게 얼굴에 색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노화의 시작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우리가 좀 어린 친구들은 주근깨가 생기지만 30대 이후부터는 진피층에 색소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꾸준한 레이저 토닝은 동양인들은 정말 필수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이저 토닝 할 때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레가토닝이라고 해서 피부를 재생시키면서 이런 멜라닌 세포가 잘 흩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토닝 시술을 이렇게 컨비네이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있고 색소가 부분적으로 심한 경우는 거기에 좀 색소 주사라고 해서 색소가 좀 흐려질 수 있는 주사를 추가적으로 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닝 시술하면 비타민 관리 또 미백 관리하면 비타민 관리가 빠질 수 없는데 비타민 관리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서 받으시는 것이 좋은 게 보통 비타민 앰플 보면 갈색병에 들어있는 거 많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타민이 자외선에 쉽게 분해가 되고 손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색병에 들어있는 것도 충분히 그 자외선으로부터 막아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 비타민 같은 경우는 쉽게 분해가 되고 손상이 될 뿐만 아니라 피부 진피층까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뭐 이온토 관리라고 해도 사실은 이 비타민 이온화시켜서 피부 진피층으로 직접 넣어줄 수 있는 관리를 병원이라든지 이런 좀 전문 기관에서 받으시는 것이 집에서 앰플 많이 바르시는 것보다 정말 훨씬 효과적이고, 또 이렇게 피부 미백을 하기 위해서는 항노화 부분이 좀 빠질 수 없는데, 비타민 C라거나 아니면 배국주사, 글루타치온 성분을 직접 IV로 수액으로 맞으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탄력 관리인데요. 이렇게 수분, 모공, 또 미백 다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제일 좀 집중하시는 부분은 탄력인 것 같아요. 눈에 딱 봤을 때 처져 있으면 너무 보기 싫으니까 탄력 관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인데, 여러분들 탄력 관리하면 제일 많이 해드리는 게 보주파 관리죠. 보주파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열로 안에 콜라겐이 생기게 하고 피부 림프 순환을 좀 도와줌으로써 얼굴에 붓기도 좀 빼주고 림프 순환이 잘 돼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고 슬리밍 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관리입니다. 병원에서는 당연히 이런 고주파 관리뿐만 아니라 써마지 혹은 뭐 튜페이스 같은 고주파를 이용한 의료 장비 시술이 가능하고, 또 탄력은 또 울세라, 엠페이스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시술 혹은 실리프팅까지 직접적으로 안쪽에 콜라겐이 생기게 하는 이런 레이저 시술, 하이 콜라겐 같은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보충해주는 시술로 얼굴 탄력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피부 좋은 사람들의 피부과에서 받는 피부 루틴 시술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이걸 다 받으시라는 거는 아니고요. 오셔서 이런 시술이 있으니까 그때 내 피부에 맞는 시술로 쏙쏙 뽑아서 선택해서 컨비네이션해서 이 프로그램 잘 짜서 받으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좋은 피부 가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